2024년 6월 고1 모의고사 37번 순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37번 모의고사 고1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내용 간단해 보이는데 일단은 내신 위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problems, 문제는 자주 arise, 발생한다. 자, arise라는 것은 vi,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arise를 raise 이런 단어와 바꾸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raise는 타동사,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어쨌든 자, exotic species 나왔습니다. exotic.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토착종, 토종종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종입니다. exotic species. 자, 이 외래종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introduce,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됩니다. 생태계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외래종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색 외래종 나옵니다. 그죠? 10번 같은 경우는 회색 외래종이 또한 역시가 나오면 주어진 보기 바로 다음에 C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같은 맥락에 앞에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10번 바로 첫 번째에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뭐 4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번도 보면 더 그레이 나오죠. 이렇게 회색 다람쥐가 had the edge,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위를 가지다. 우위를 가지다. 두 종과 비교해 봤을 때 회색 다람쥐가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번도 보기 주어진 문장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바로 뭐다? 그렇죠. 첫 번째로 B번이 들어와야 되겠다. 해석해 볼까요? 자, 외래종이 안으로 생태계로 유입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영국에 이런 거 나오네. 그러니까 붉은색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가 제공해주고 있다. 명확한 뭐다? 예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부터 1870년 도착했다. 그 말은 회색종이 뭡니까? 외래종이 되겠죠. 이렇게 토착종이 아닙니다.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입니다. 1870년대에 이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부터 도착해 왔을 때 이 두 다람쥐는 아까 말한 이 붉은색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는 서로 compete for, 똑같은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해비테이트는 서식지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경쟁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어휘 기억합니다. compete for, 서로 두고 경쟁을 했다. 경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콤마 달고 위치 나옵니다. 일단 콤마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적어볼까요?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선행사가 단어 혹은 앞문장 전체 혹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된다? 선행사 이렇게 앞문장 일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문장 일부 이렇게 위치 맞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하는 이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문장, 이것은 결국 어떤 일을 초래한다? 또 native red squirrel. 자, native라고 하는 것은 적었고 이건 토종입니다. 토종. 원래 살았던 종입니다. 토종. 이 토종인 붉은색 다람쥐 개체가 어떻게? 압박을 받도록 두었다.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압박을 받도록 두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 개체가 회색 다람쥐가 들어오면서 좀 경쟁에 밀리는, 서로 경쟁을 하긴 했는데 좀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압력 아래에 두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토종 이 붉은색 다람쥐가 조금은 경쟁에서 밀렸다. 이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훨씬 더 압박 아래에 두었다. 자, 그래놓고는 회색 들어온 이 외래 다람쥐가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에 이 under pressure라는 이 단어를 보고 우리는 요 문장을 바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회색 다람쥐가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 우위를 가지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it's diet. 자신의 다이어트. 먹이죠, 먹이. 자, 먹이를 어댑트 할 수 있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네요.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먹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래 되죠.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예시가 나옵니다. 충분히 이러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회색 다람쥐의 구체적인 우위를 점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to eat green aircon. 그린 에어컨은 녹색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은 be able to 뭐 할 수 있었다? 푸른빛을 띠는 에이콘, 도토리. 푸른빛을 띈다는 것은 이렇게 설익은 적어볼까요? 설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토리가 다 익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이 미리미리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while은 적어볼까요? 반면에 보이는 순간 이 붉은색 다람쥐는 뭐다? 설익은 도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mature, 다 익은 도토리만 소화시킬 수가 있었다. 도토리가 익도록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그 전에 설익은 도토리는 이미 회색 다람쥐에서 다 없어졌겠지요. 그래서 먹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회색 다람쥐는 이런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숲 아래 같은 영역 안에서 이 그레이, 이 회색 다람쥐가 결국 뭐다? 먹이의 공급을 파괴시킬 수가 있었다. 이런 단어. 결국 회색 다람쥐가 훨씬 더 우위를 점치기 때문에 먹이 공급처를 파괴할 수 있었다. 뭐 하기 전에? 붉은색 다람쥐가 심지어 한 입 먹기도 전에 have a bite, 한 입 먹다 뜻입니다. 먹다. 한 입 베어 물다, 먹다. 먹기도 전에 이미 먹이 공급이 다 파괴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회색 다람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첫 번째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들어옵니다. 또한 그러면서 회색 다람쥐의 우위, 장점의 두 번째 측면이 나옵니다. 자, 이 회색 다람쥐는 또한 나오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했던 글의 맥락을 추가적으로 덧붙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 more densely 혹은 in varied habitat. more densely 좀 더 적어볼까요? 밀집되게.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varied habitat, 다양한 서식지. 서식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서식지 안에서 그리고 인구를 빽빽하게 밀집된 형태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can also live 첫 번째 동사, so 그래서 2번 두 번째 동사입니다. 좀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개체수가 많고 다양한 서식지를 넓은 서식지 분포를 포함하고 있으니 훨씬 더 쉽게 생존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그냥 맥락 파악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survive, 좀 더 쉽게 이런 거 어휘 기억합니다. 혹은 뭐 difficult라든가 다른 표현이 나오면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뭐 할 때? 자, woodland, 이 산림이 has been destroyed. 수동태 나오네요. 표시해볼까요? has been pp. 수동태. 파괴되다.
has been pp입니다. 파괴되었을 때 쉽게 생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인구 개체가 밀집되게 살고 있고 다양한 서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결과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접속어. 자, 이렇게 생존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 결과, 뒤에는 결과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붉은빛 다람쥐가 come close to. 자, come close to 적어볼까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자, 거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 extinction입니다. extinction. 자, 이런 표현 기억합니다. 멸종입니다. 멸종. 이 영국이라는 땅에서 거의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을 뻔했다. 멸종되어 버리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나 봅니다. 조금씩 개체 수가 많이 작겠지만 조금만 더 위협을 받으면 멸종 위기에 다가오겠지요. 어쨌든 come close to는 아직 멸종 완전히 된 것 아니고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 여기는 내용 흐름 맥락 파악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거, 멸종이라든지 좀 쉽게라든지,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었다. 먹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 설익은, 그 다음에 다익은, 머추얼, 이런 도토리라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되는 어휘까지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37번 지문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